법인 영업 조직에서 중진공 자금의 온라인 자금 신청에서부터 서류 작업까지 전부 직접 개입해서 도와주고, 반대로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수수료를 받는 이러한 부분을 중진공 그리고 GA협회에서 제3자 부당 개입으로 단속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건 실제로 너무 예전부터 단속해 왔던 건데, 올해부터는 더 특별히 집중 단속한다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가 부당 개입을 통해서 허위 정보로 정책 자금을 수급하고, 또 정책 자금을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 편취, 무리한 보험 가입을 유도하다 보니 중소기업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굉장히 강화된 단속을 하겠다고 공지하고 있으니까, 중소기업 정책 자금을 직접 관여해서 도와주거나 보험, 수수료를 받는 건 불법이라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영어 가족분들 중에서는 3자 부당 개입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없으시길 꼭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 중진공 정책자금이 오픈돼서 신청하셨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중진공 정책자금에 대한 교육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정책자금을 잘 이해하고 정책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맞춤 경영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라고 이해하시고, 이번 교육도 잘 들어주시면 앞으로 법인 영업, 경영 컨설팅 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해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볼 거고요. 다음은 정부 정책자금 융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융자 제한 기업을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중진공 정책자금 종류 및 세부 사항, 신청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의 사항들을 짚어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기관인지를 먼저 간단히 알아보고 갈 건데요. 매우 원론적인 이야기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979년에 설립됐다고 하고요. 중진공의 설립 목적은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했다고 합니다.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대표적인 정책자금 융자가 있고요. 그리고 수출 기업화를 지원하는 수출 마케팅과 혁신 창업가 발굴을 위한 인력 양성이 주요 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들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이고요. 홈페이지에 한 번씩 들어가서 직접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영 체계를 볼게요. 지능기금 운영 체계는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채권 발행, 정부 출연, 융자 원리금 회수 등을 통해서 자금을 모으고요. 이렇게 모은 기금을 이용해서 중소기업의 정책 자금을
융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했던 채권도 상환하고 기간도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기금이 운영되고 있다고 해요. 중진공 주요 사업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자금 융자, 수출 마케팅, 인력 양성, 이 세 가지가 중진공 주요 사업이라고 합니다. 먼저 정책자금 융자, 민간 금융이 기피하는 시장 실패 영역을 중점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시중은행 융자 영역이 트리플 B 등급에서 트리플 A 등급까지라고 하면 중진공 정책자금 융자 영역은 민간 금융이 기피하는 C등급 기업부터 더블 B 등급까지의 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출 마케팅은요. 내수기업과 수출 초보 기업의 중점 지원을 통한 수출 기업화를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 기업 단계 기업들부터 수출 초보 단계, 수출 유망 성장 단계, 그리고 글로벌 강소, 강소 플러스 단계로 구분해서 단계적으로 수출 기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력 양성 사업은요. 기술 기반 혁신 창업과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산학 연계, 인력 양성 사업, 창업 성공 패키지, 그리고 청년 창업 사관학교 등을 통해서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융자가 가장 메인이긴 하지만 이처럼 수출기업 지원, 혁신 창업과 발굴에도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으니까 꼭 홈페이지 들어가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정책자금 위주로 강의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셔서 경영 컨설팅에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자금 융자 같이 보시죠. 정부 정책자금 융자, 중진공의 정책자금 지원 목적은요, 민간 금융 부분의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기술성, 사업성이 우수한 벤처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일반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지원 방식은 직접 대출 방식의 융자 지원과 간접 대출 방식의 2차 보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로는 4조 7,300억 정도, 2차 보전은 9,20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신청 대상으로는 정책자금별 해당하는 자금별 해당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 방법은 뒤에 추가로 더 설명드릴 예정인데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제3강 기업자금에 의해 기억하시나요? 거기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직접 대출과 간접 대출, 이걸 좀 자세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직접 대출은요, 담보대출, 보증서 대출, 신용대출을 은행처럼
직접 대출하는 방식을 직접 대출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럼 간접 대출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리 대출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은행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고 기관에서는 이자 차액만을 대신 내주는 2차 보전 방식 대출을 간접 대출, 대리 대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진공 융자 방식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다시, 직접 대출은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정책자금 대출을 한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신청을 하게 되면 중진공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성, 사업성을 평가해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집행을 하죠. 이게 은행처럼 대출하는 직접 대출. 대리 대출은요, 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을 대출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 중소기업이 중진공에 그리고 대리대출 취급 은행에 각각 정책자금 신청을 하고 대출 상담 및 신청을 각각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진공이 정책자금을 중소기업에 추천을 해주고 취급은행에도 정책자금을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대출 취급은행에서 정책자금을 대출하고 정책자금 대출 실행 후 중진공에 통지를 하죠. 이때 중진공에서 2차 보전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자를 일부 대신 내주는 2차 보전이라고 합니다. 이 대리 대출 또는 2차 보전 대출은 나중에 소진공, 재단, 시도자금 한 번 더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중진공에서 융자를 지원하는 자금 용도로는 시설자금, 운전자금이 있습니다. 설비 구입 자금으로 사용되는 시설자금, 사업장 건축 시설자금, 사업장 매입에 사용되는 시설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부자재 구입, 마케팅, 기술개발, 인건비, 보증금 등 경영 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들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진공 정책자금 융자 절차는요, 화면을 보면서 짚어드릴게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을 공지를 하죠. 신청 일정 및 신청 가능 자금을 공지를 하고요. 융자 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융자 신청을 할 때 정보 제공 동의 및 기업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정책 우선도 평가라고 해서 정책자금 심사 기회를 부여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심사 기회 부여를 받으면 온라인으로 서류를 작성해서 융자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장 방문 방식이라든지 또는 비대면 방식을 통해서 기업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지용 가능 여부 및 지용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소기업에 직접 대출, 대리 대출, 투자 조건부 융자 등 방식으로 대출이 실행이 되면 자금 사용 용도도 점검을 하고요. 사업 계획 등 멘토링을 통해서 사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중진공 융자 절차입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어, 많이 들어오셨는데, 이제부터가 실무사항이라 융자 제한 기업부터는
더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제 융자 제한 기업 살펴볼게요. 실제 중진공 정책 자금은 이 융자 제한 기업만 잘 이해하고 융자 제한 기업만 잘 선별할 줄만 알면 중진공 자금은 다 이해하셨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지만 이 시간에 전부 하나하나 다 짚을 수는 없고요. 오늘은 중요한 내용만 짚고 넘어갈 예정이니까 좀 빠르더라도 잘 따라와 주셔야 합니다. 융자계획 공고 꼭 참고해 주셔서 융자 제한 기업들 꼭 체크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부씩들 출력하시거나 컴퓨터에 다운받아서 꼭 한번 읽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융자 제한 기업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우량 기업, 상장 기업이나 자본 총계가 200억이 초과되는 기업, 그리고 자산 총계가 700억이 초과되는 기업. 재무제표 교육 때 기억나시죠? 총 자산 총계, 자본 총계는 순자본, 자산 총계에서 부채 총계를 제외한 순자산이 자본 총계입니다. 그래서 자본 총계는 200억, 자산 총계는 700억 초과 기업은 융자 제한 기업, 너무 우량 기업은 대출이 안 된다는 거죠. 정책 자금을 집행하지 않겠다. 꼭 기억해 주세요. 우량 기업이지만 또 되는 기업이 있어요. 창업 3년 미만 기업이나 협동조합 기업은 우량 기업도 지원한다고 해요. 그리고 2차 보전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리대출 형태의 2차 보전만 신청하는 우량 기업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다음, 지금부터는 말씀드릴 융자 제한 기업 조건들은 너무 듣기만 하셔도 기억하실 수 있으시니까 빨리 설명드려 볼게요. 휴업, 폐업 기업, 당연히 지원 안 되지 있죠. 그리고 세금 체납 중인 기업, 안 되겠죠.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따라 대출이자 연체, 대위 변제, 부도, 회생, 파산 등은 이렇게 정보 등록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정보 등록된 기업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융자 제외 대상 업종으로는 사행성 산업, 공공기업, 법무, 세무, 보건, 금융, 보험업 등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잠깐 볼게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융자 계획 공고인데요. 너무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보면 너무 잘 나와 있는데 융자 제한 기업 잠깐 보고 갈게요. 보시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사행산업, 국민정서 지원에 부적절한 안 되겠죠. 정부 등 공공부문에 직간접 운영하는 업종, 철도, 항구, 공항 안 되겠죠. 고소득 및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 세무, 보건, 금융보험업 안 되겠죠. 이런 기업들은 안 된다 보셔도 됩니다. 별표 1에 한 번 더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또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진행할게요. 다음은 제3자 부당개입 관련 3년 이내에 부당개입을 통해서 허위 수령하거나 부정신청으로 중진공에 적발된 기업은
용자 제한기업으로 분류해서 자금 지원이 안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당 개입 조심하셔야 하고요. 자금 용도 이외에 부정 사용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 자금 교육 때 용도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자금 용도가 굉장히 쉽지만 또 굉장히 잘못 쓰는 경우들이 발생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넘어갈게요. 그리고 임직원 자금 횡령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안 되겠죠. 그리고 벤처기업부에서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를 부당 사용한다거나 환수 제재 조치 기업 또 제한기업으로 분류해서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소상공인 기업, 중진공에서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분리하면서 소상공인 기업은 중진공 자금에서 제한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받아라.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이건 조금 메모해 두셨다가 외워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좀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도소매, 유통,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을 소상공인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제조업도 10인 미만을 소상공인으로 분류해서 적용 제외 대상으로 들어가요. 하지만 제조업은 적용 예외가 붙습니다. 적용 예외, 제조업, 혁신 성장, 초격차 이런 적용 예외 조건이 붙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제조업은 중진공 자금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시 건, 중진공 자금이 신청하시려면 건설업, 운수업 같은 경우는 10명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도소매 서비스업은 5명 이상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제조업은 소진공, 중진공 다 된다. 이렇게 쉽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다음 강의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자금교육이 있어서 융자 제한 기업 조건, 그리고 소상공인 기준,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다음 강의도 정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융자 제한 부채 비율입니다. 융자 제한 기업 중 제한 부채 비율은 융자계획 공고에 별표 5에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제일 하단에 업종별 융자 제한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보시면 어업, 농업, 광업, 제조업, 그리고 제조업 중에서도 여러 가지 다 분류가 되죠. 여기서 보면 평균 부채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평균 부채 비율은 권장하는 부채 비율이시라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 제한 부채 비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제한 부채 비율을 초과하면 자금 신청하시더라도 전산에서 막혀서 자금 신청이 안 돼요. 그래서 기업체 대표님들한테 잘 안내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제한 부채 비율이 초과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융자계획 공고 꼭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시라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 중진공 홈페이지가 안 되면 못 찾으시겠으면 저희 카페에도 올려놓을 테니까 골든트리 본부 카페에도 같이 올려놓을 예정이니 융자계획 공고 다운받아 가셔서 꼭 한번 체크해 주세요. 업종마다 이 부채 비율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채 비율 적용되는 거 인지하시고 지금은
적용 예외 기업만 볼게요. 적용 예외. 융자 제한 부채 비율을 안 보는 기업, 부채 비율 신경 안 써도 되는 기업은 유형자산, 즉 사업용 부동산 증가율이 2배 초과하는 시설자금 투자회사. 조금 어렵죠.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1.5% 이상이면 연구개발급은 부채 산정 시 제외.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이거 기억하지 마시고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창업 7년 이내 기업은 창업 7년 이내 기업은 부채 비율도 안 봐도 됩니다. 아, 그래서 융자 제한 조건에만 안 들어가는지 보시고 가능하다. 그럼 창업 자금으로 신청하셔도 돼요. 부채 비율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다음은 재무상 2년 연속 적자 기업 중 자본금 전액 잠식 기업. 지난 시간 재무제표 교육 기억하시죠? 누적 결손금이 쌓이면, 그러니까 내가 이익이 안 나서 결손금이 올해 쌓이고 작년에 쌓이고 재작년에 쌓여 있는 이 누적 결손금이 쌓이면 자본금을 깎아먹고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가 되면 전액 자본 잠식이라고 한다. 이 자본금 전액 잠식이면 융자 지원이 안 된다. 융자 제한 기업이다. 그리고 신용 등급 최하위 기업은 제한 기업이다. 하지만 재창업 자금은 기업 등급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하위 기업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재창업 자금은 기업 등급 상관없이도 신청 가능하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탈락한 지, 정책 자금을 신청해서 탈락한 지 6개월이 안 된 기업도 제한 기업. 단 신청 연도가 다른 경우 신청 가능하다. 그러니까 24년도 11월 달에 신청했는데 떨어졌다. 근데 1월 초에 신청 가능하냐? 신청 연도가 다르니까 신청 가능하겠죠. 그리고 결산이 좀 달라지면 또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3월 25일, 개인 사업자는 5월 25일. 이게 결산 재무제표가 새로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신청해서 탈락됐다가 새로 재무제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신청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정책 보증 지원이 최근 5년간 200억 초과 기업, 그러니까 보증서, 신보, 기보 이런 보증서를 통해 받은 대출이 200억을 초과한 기업, 중진공자금으로 25억이 초과한 기업 안 된다고 하죠. 용자 제한 기업입니다. 단 누적지원금 미포함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나중에 들어가서 보시고, 초과 기업 방문 시에는 미포함되는 자금들을 어떤 걸 쓰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경영 컨설팅 할 때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솔직히 정부 보증 200억, 중진공 누적 25억 사용하는 기업은 저도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한 16년째 영업을 하고 있지만, 법인 영업하고 있지만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갈게요. 또 중진공 자금을 5년 이내에 3회 이상 지원받은 업체는 제한기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잘 받는 기업들 있죠. 중진공 자금만 잘 찾아서 받으시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렇게 중진공 자금을 잘 찾아서 3회 이상 받으신 기업들은 추가 지원받기는 어렵다. 그래서 여기까지 융자 제한 대상 기업 조건들 확인해 봤는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신경 쓰셔야 되는 것들이 많지 않으시니까 한번 꼭 확인해 주시면 제한기업 조건 그리고 적용 예외 내용들까지 꼭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용자계획 공고를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이거 하니까 너무 짜증나. 응? 아, 됐어. 해놓은 거지.
네, 와, 넘어갈게요. 이제 빠르게 지원 사업별 자금 종류 빠르게 한번 보고 넘어갈 건데요. 자금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설 자금, 뭐 운전 자금, 아, 운전 자금 내에서도 여러 가지 자금들이 있는데 우선 빠르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 자금. 시설 자금은 앞에 설명드린 시설 투자가 기반이 되어야 하고요. 보면 업체 업력 7년 미만과 이상 그리고 무관 이렇게 구분해서 나와 있는데 7년 미만은 창업기업 기반 지원 기업을 이제 7년 미만 창업자금이라고 말씀 많이 합니다. 그래서 7년 미만의 창업된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요. 대출금리는 일반 기준금리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기준금리 지금 3.25%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공지하는 기준금리가 있어요. 그 기준금리의 0.6% 정도가 조금 높다. 그리고 대출 기간은 10년으로 되어 있고요. 이 가로 안에 있는 거치 기간은 이자만 내는 기간. 그래서 총 대출 기간이 10년이면 거치 기간 4년,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는 기간이 6년인 겁니다. 그래서 4년 거치, 6년 분할 상환이라고 해요. 이게 10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출 한도는 최대 60억까지 또 예외에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창업을 준비하거나 재창업한 기업 들어가시고 7년 이상 혁신성장 지원 전체 중소기업 들어가고요. 무관, 업력 무관하게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 특허, 정부 R&D 등 보유기술 사업화 추진 기업들, 그리고 제조 현장 스마트 공장 도입 추진 기업, 넷제로 유망 기업, 요즘 탄소 중립 관련해서 탄소 중립 기술 사업화 기업, 수출 기업 글로벌화, 수출 유망 기업, 수출이 100만 불 이상이죠. 100만 불이면, 10만 불이죠. 10만 불이면 거의 한 10억 정도 되는 사업 전환 자금, 사업 전환 계획 승인받은 기업들, 그리고 구조 개선 전용, 위기 징후 중소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시설 자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운전 자금도 거의 비슷합니다. 7년 미만, 7년 이상 무관으로 분류가 되고요. 창업 기반 지원은 전체 중소기업.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금리의 0.3%포인트 좀 높은 근데 대출 기간이 총 5년인데 2년 거치니까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대출 한도는 5억까지. 예외로 10억까지도 지원되는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찾아보셔야 되고요. 재창업 말씀드렸던 이 혁신성장 지원하고 보면 제주 현장 스마트화 자금이라고 별표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시죠. 넷제로 유망 기업. 이 기업들은 실제로 시설 투자가 기반이 돼야 운전 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금들은 운전 자금만도 지원이 되는데 혁신 성장, 제조 현장 스마트화, 넷제로 유망 기업 이 세 가지 자금은 시설 투자가 기반이 돼 주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신규 시설 투자가 되고 거기에 시설 자금도 지원이 되고 투자 기반이 되기 때문에 운전 자금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케일업 금융, 회사채 발행 PCBO라는 좀 이거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할 때 한번 나올 것 같은데 회사채. 예전에 기업 자금할 때 제가 회사채 발행, 채권 발행 기억나시나요? 채권 발행을 하는데 우량 기업에서 발행을 해야 이걸 또 사겠죠. 일반 중소기업이 채권 발행하면 살까요? 안 산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 기업들을 묶어서 좀 그중에 중소기업 중에서 우량한 기업들을 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쪽에서 보증을 서주는 형태로 해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뭐 다른 일반 채권자들이 사면 대출해 주는 방식, 스케일업 금융.
이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수기업, 수출기업, 수출기업화. 그러니까 한 번도 수출 실적이 없는데 수출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수출기업 글로벌화. 이제 수출 실적은 있는데 좀 더 규모를 키워보자. 아까 단계적으로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긴급 경영 안정화 자금, 사업 전환 자금, 구조 개선 전용 자금, 매출 채권 팩토링, 보유 매출 채권을 유동화 희망 기업들, 동방 성장 네트워크론 이런 방식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년 이상이면 혁신 성장 그리고 시설 투자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설 운전 자금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계속 볼게요. 여기까지 좀 시설 자금, 운전 자금 종류 좀 빠르게 봤고요. 뭐 신청 대상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금 신청 및 유의사항 체크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금 신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디지털 지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하고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하기 클릭하셔서 기업정보 입력, 대표자 본인 인증 들어가고요. 신청 희망자금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상담 일정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기업 개인 신용정보 및 활용 동의에서 공인인증서로 기업 신용정보 동의해 주시면 중소기업 판단 및 창업기업 판단 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융자 제한기업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체크해서 넘어가시면 대표자 신분증 진위 확인도 들어가요. 그래서 파인드 시스템이랑 나이스 원클릭 기업 서류 원클릭 들어가서 기업 서류 제출하고 나시면 체크리스트 작성하고 온라인 신청이 최종 제출이 됩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이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금 신청을 해보시라고 좀 잘 기업체 대표님들한테 안내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렇게 자금 신청이 완료되고 나서야 현장 실사 후에 자금 집행까지 완료가 되죠. 실제 융자 계획 공고상 정책자금 지원 대상 기업은 제한 사항에만 걸리지 않으면 온라인 신청이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융자 제한 사항들만 잘 파악하고 대표님 지금 현재 정책자금 지원 대상 기업입니다. 온라인 신청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안내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신청 방법이 궁금하시면 온라인 신청 방법도 프로세스도 저희 골든트리 본부 카페에 업로드 예정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카페 가입하시고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됩니다. 지금 잠깐만 보여드릴까요? 어, 잠시만요. 마지막에 다시 여기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 많은데 안 되네요. 저희 카페 오셔가지고 꼭 한번 음, 온라인 신청 프로세스도 한번 다운받아 가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에 가입하시고 다운받아 가시면 됩니다. 이제 중진공자금 유의사항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의사항, 중소기업 융자 제한 기업 체크는 필수다. 융자계획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니까 융자 제한 기업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융자기업 업종별 제한 부채 비율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창업 7년 이내 기업은 부채 비율 안 보셔도 된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확한 정보 입력 및 유의사항 안내. 그래서 기업체 대표님들이 이거 그냥 대충 입력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거짓 정보 입력 시에 향후에 자금 신청할 때 페널티 있습니다. 3년 이내에 다시 재신청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잘 정확히 입력하셔서 자금 신청하십시오라고 좀 안내를 해주실 필요 있고요. 중소기업 자금 소요 계획을 확인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금 용도의 다른 목적 사용 시에는 집행자금 전액 일시 상환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금리가 저렴하다 보니까 기존에 쓰고 있는 캐피탈 이런 자금들, 고금리 자금들을 상환 목적으로 받으셔서 받았다가 상환해 버리시면 용도와 달라요. 기업이 운영자금, 그러니까 원부자재 구매에 인건비로 사용하겠다라고 받았는데 대출 상환 목적으로 받으시면 전액 일시 상환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화면이 안 잘, 보입니다. 화면 안 보이나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제 보이시죠? 이것저것 보여드리려다 보니까 좀 놓쳤네요. 용자 제한 기업 체크, 그리고 업종별 제한 부채 비율 확인하시라는 거, 그리고 정보 입력 및 유의사항 안내 꼭 해주셔야 되고요. 자금 소요 계획 확인해서 용도와 다른 목적 사용하시지 않게끔 잘 안내해 주셔야 되고요. 정책 자금을 충분히 또 이해해야 합니다. 용도도 그렇고 한도 금리뿐만 아니라 원리금 상환 계획 이게 중요한데요. 실제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을 사용하시고도 불편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이 붙다 보니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늦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은 원리금 상환 조건이 붙습니다라고 안내를 해 주셔야지 나중에 자금을 쓰시고도 너 때문에 받았는데 원금 상환이 너무 부담이 돼서 내가 넘어지겠다. 이렇게 원망을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리금 상환 계획도 잘 안내해 주시고 정확히 이해하고 자금 사용하는 것을 안내 공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컨설턴트 제3자 부담 개입 꼭 유념하셔야 되고요. 정책 자금에 대한 정보 전달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조언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 컨설팅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에 직접 대출을 해주는 기관이다. 유일한 기관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두 군데가. 정책자금 대상 기업인지 정확한 평가하고 분석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런 자금 나왔습니다. 신청해 보세요. 떨어졌는데 그런가요? 이게 경영 컨설팅이 아니죠. 그래서 경영 컨설팅을 잘 하려면 이런 자금이 오픈이 됐으니 대표님 뭐 자금 계획에 맞춰서 신청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관리해 주시면 좋고요. 기업 자금 용도에 맞게 정책 자금 안내하는 게 경영 컨설팅이다.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책 자금에 대한 정보 전달 목적으로 활용하셔서 제3자 부당 개입은 절대 금지하시기까지 말씀드리고 이렇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해 강의를 최종 정리해 보았고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용자계획 공고 꼭 참고하셔서 경영 컨설팅에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당 개입 관련해서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Q&A 시간 가질 건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채팅 올려봐 주셔도 제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채팅으로 문의 주시기가 좀 쉽지는 않겠더라고, 보니까. Q&A 시간을 좀 가져도. 그래서, 신청 기간은 언제라고 지금 문의 주셨는데, 이게 매월 공지가 돼요. 그러니까 매월 말에 다음 달 신청 기간을 공지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하고 지방 쪽은 그 1월 3일, 지난주 금요일 날 신청 접수를 받았었고요. 오늘은 경기도, 인천, 경기도는 오전 10시부터 접수를 받았고, 인천은 아마 오후부터 접수를 받았을 거예요. 이게 서버가
뭐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좀 분할해서 나오는데 보통 서울이 먼저 다음 경기 그다음 오후에 인천 형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번 달 신청이 아마 6일부터 경기도가 진행이 됐으면 아마 이번 내일 정도면 거의 끝나고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1월 말주 전주부터 해서 23일, 20일, 24일, 2주 정도에 한 번 더 체크하셔서 2월 달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대표님들한테 좀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매달 신청을 받더라고요. 원래는 연초에 1, 2, 3월 달에 보통 끝나기는 하는데 연초에 신청해서 소진이 되면 더는 안 받는데 이게 좀 자금을 신청 받아서 평가하는 시간도 좀 걸리고 평가해서 누락이 되면 또 그만큼 한도가 살아나면 또 신청을 계속 해서 하신 기업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매달 신청을 요즘 받더라고요. 이게 불과 한 2년 정도, 1년 정도밖에 안 되긴 했는데 매달 신청받는 형태로 갑니다. 근데 이제 자금 종류마다 좀 끝날 수도 있고요. 보통 지금 만약에 오늘 경기도에 접수를 했다. 그러면 그 상담 일정을 보고 그 다음에 뭐 실사 이런 것들이 걸치시기 때문에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리신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또 그래도 좀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좀 드렸고요. 이렇게 중강이 대표자 신용 중요합니다. 대표자 신용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뭐 법인 기업이다 하더라도 대표자 신용 등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800점 이상은 되셔야 돼요. 800점 미만은 저신용자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은 거의 대부분 800점 이상. 근데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자금들 중에서 저신용자분들한테 지원되는 자금들은 오히려 830점, 829점 아래여야 지원 가능한 자금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정상적으로 우리 기업이 한도를 잘 받으시려면 대표자 신용 등급이 800점 이상 되셔야 가능해요. 또 이렇게 질문 주셔서 답변 좀 드렸고요. 또 너무 시간이 늦어져서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팀 골든트리 카페에 오셔서 가입도 많이 해주시고요. 강의 궁금하신 점, 문의,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카카오 채널 중소벤처기업 지원센터 혹은 세일즈로 사업하기에 강의 후기 남겨주시면 아직 지금 강의 후기를 많이 남겨주시지 않으셔서 추첨 인원이 없다 보니까 아직 추첨을 못 들어갔고요. 추첨 통해서 1초 만에 재무제표 읽는 법 서적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후기 남겨주시고 재무제표 꼭 공부하세요. 그리고 기획특강 7강 다음 강의는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이해라는 주제로 저희 염현종 차장님이 강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 20일 다다음 주 월요일 중강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또 추가 공지 올리기는 하겠지만 또 많은 관심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진짜 인사드리겠습니다. 2025년 푸른 뱀의 해도 영업가족분들 모두 대박 나시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요즘 뭐 시국이 좀 어수선한데 그리고 요즘 독감이 많이 유행인데 건강 그리고 정신건강 많이 챙기시고요. 지금까지 골든트리본부 이대성 지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